자랑은 칭찬과 자존감의 사이 참 미묘한 경계선을 걷는 행위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인간관계를 연구하며 한 가지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자랑이 관계를 깊게 할 때도 있지만 순식간에 무너뜨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20년 지기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친구가 손자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전국 1등을 했어요. 역시 어릴 때부터 남달랐거든요. 그 순간 테이블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몇몇 친구들의 얼굴은 굳어졌고 대화의 흐름은 끊겼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기쁨을 나누려 했을 뿐인데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이들에게 작은 비수를 꽂은 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한 친구가 갑자기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기 시작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또는 동창 모임에서 누군가 자녀 자랑을 길게 늘어놓는데 다른 친구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인정 욕구의 발현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이어서 과하면 흉하고 적당하면 소통이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자랑은 하면 할수록 자신에게도 듣는 이에게도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TV에 나오는 가수나 연예인들이 자랑할 때 질투가 나시나요? 예를 들어 영화배우가 광고 계약으로 20억을 벌었다고 TV에 나와서 이야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질투를 느끼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가끔 연락하던 친구가 갑자기 주식 투자로 대박 났다며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씀씀이가 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랑이 아니라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왠지 모르게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립니다. 심지어 이제는 그 친구가 미워 보이기까지 하죠. 운수 좋은 놈, 저놈이 뭐가 잘나서 나보다 이렇게 잘 살까 하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더 강한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불행한 사람을 보면 연민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나는 저러지 않아서 저 삶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서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안도감도 멀리 있는 누군가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의 행복과 불행이 우리 마음에 더 큰 파동을 일으키죠. 오늘은 제가 심리학 교수이자 수많은 인간관계의 현장을 관찰해온 연구자로서 연구를 바탕으로 인생을 관찰하며 깨달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가까울수록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행복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아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특히 자랑이라는 작은 말 한마디가 오랜 세월 쌓아온 관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적이 있었나 하고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아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바로 가진 것의 자랑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인간관계를 연구하고
상담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부자일수록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 대학원 시절 지도 교수님은 한국의 유명한 기업 창업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과 3년 넘게 매주 만났지만 그분이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연히 다른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심지어 교수님은 평범한 국산 중형차를 타고 다니며 언제나 검소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돈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진정한 친구는 사라지고 가짜 친구들만 몰려든다고요. 재력 자랑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대화 주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심리가 작용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재력 자랑은 이러한 비교 과정에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친구 모임에서 최근에 주식으로 1억 원 벌었어 라고 말한다면 그 자리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까요? 처음에는 축하의 말이 오갈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거나 누군가는 그보다 더 큰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할 겁니다. 최악의 경우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자랑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돈 자랑이 초래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제 내담자 중 한 분은 퇴직금으로 받은 2억을 친한 친구들에게 자랑했다가 한 달 만에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친구의 제안에 넘어가 절반을 잃었습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도 완전히 깨졌죠. 또 다른 내담자는 재산을 자랑하다가 도둑이 들어 귀중품을 모두 잃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약 67%가 이후 재정적 손실이나 인간관계의 악화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동양의 지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중국 송나라의 명필 소동파는 가장 현명한 사람은 부를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숨기라는 게 아니라 그저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제가 열심히 떳떳하게 번 돈인데 자랑 좀 하면 안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자신의 성취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자랑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요즘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어떤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지 고민 중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자랑이 아닌 의견이나 조언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또는 최근에 투자가 잘 되어서 모두에게 저녁 한번 살게와 같이 나눔으로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 자랑하지 않고 그 돈으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존경받는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그 부로 세상을 어떻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은 과거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한 명씩 꼭 계시지 않나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고 시작해서 끝없이 과거의 영광을 늘어놓는 분들 말입니다. 가족 모임이나 친구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눈길을 돌리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심리학자 자크 라캉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현재의 불안을 피하는 방어기제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상담 현장에서 이런 경향을 많이 봐왔습니다. 제 내담자 중 한 분은 대학 시절 전국 미술대회에서 대상 받았던 경험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든 자리에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그분이 현재의 직장과 가정 생활에서 큰 불만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현재의 불만족을 잊게 해주는 도피처였던 것이죠. 생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과거의 좋은 기억을 회상할 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중독성 있는 약물과 같아서 점점 더 자주, 더 강하게 과거를 떠올려야 같은 수준의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과거 지향적인 대화가 현재의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프리츠 아이더의 균형 이론에 따르면 대화는 상호 교환이 균형을 이룰 때 만족스럽습니다. 한쪽이 계속 과거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이 균형이 깨지고 대화는 일방적인 강의가 되어 버립니다. 제 대학원 시절 은사님이신 박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과거는 방문할 수 있는 나라이지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과거의 업적이나 경험을 가끔 회상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곳에 영원히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좋은 경험을 어떻게 건강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이 관심을 보일 때만 간략하게 언급하세요. 둘째, 교훈이나 배움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세요.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아니라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셋째, 과거 이야기 후에는 반드시 현재로 대화를 전환하세요. 노벨문학상 수상자 헤르만 헤세는 모든 지혜는 과거에서 오지만 모든 행동은 현재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과거 경험은 귀중한 지혜의 보고이지만 그것이 현재의 행동과 연결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 자랑입니다. 우리 속담에 자식 자랑하다 금방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인간관계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 중 하나는 부모의 자녀 자랑이 생각보다 많은 상처와 갈등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자녀 자랑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지난해 제가 진행한 가족관계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가자 500명 중 78%가 다른 부모의 자녀 자랑을 들었을 때 불편함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인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불편함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제 상담실을 찾아온 42세 여성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성공한 변호사였지만 어머니가 친구들 모임에서 항상 그녀를 자랑하는 것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대형 로펌에 있어요. 우리 딸이 작년에 큰 사건을 맡아서 승소했대요 같은 자랑이었죠. 문제는 그 자랑이 현실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실제보다 과장해서 자랑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항상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친구의 자녀들과 만날 때마다 비교당하는 듯한 느낌의 불편함을 느꼈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리 성취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취를 자신의 성취인 것처럼 느끼는 현상이죠. 특히 성인 자녀의 경우 부모는 자신의 양육이 성공적이었다는 증거로 자녀의 성취를 내세우곤 합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과도해지면 성인이 된 자녀조차 부모의 자아 확장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 다른 측면은 사회적 맥락입니다. 여러분이 성인 자녀 자랑을 할 때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그 중에 자녀와 관계가 소원한 부모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의 이혼이나 사업 실패로 마음 아파하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만난 60대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친구들이 모이면 항상 자녀 자랑 타임이 시작됩니다. 한 친구는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라고 자랑하고, 다른 친구는 딸이 미국에서 교수로 일한다고 자랑해요. 그런데 제 아들은 40대인데도 아직 직업을 찾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죠. 이 세상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걱정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모의 끝없는 자랑은 이미 불안한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인 자녀의 삶이 온전히 부모의 공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30대, 40대가 된 자녀의 성공은 그들 자신의 노력과 선택의 결과입니다. 물론 부모의 양육과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겠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의 성취를 전혀 언급하지 말아야 할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자랑과 공유의 차이에 있습니다. 진정한 공유는 상대방에게도 말할 기회를 줍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와 같이 대화를 열어두는 방식이죠. 반면 자랑은 일방적입니다. 우리 아들이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작년에 100억 투자 유치했어요로 끝납니다. 특히 성인 자녀의 경우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자녀에게는 불편한 사생활 노출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녀의 결혼, 이혼, 재정 상태, 직장 문제 등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공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모 역할은 성인이 된 자녀의 삶을 자랑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때 묵묵히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숙한 부모 자녀 관계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영감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음주량 자랑입니다. 소주 한 병, 그건 무리지. 나는 세 병은 거뜬해.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특히 회식 자리나 동창회 같은 곳에서 자랑이 오가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주량의 자랑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친구들에게 한국의 회식 문화를 설명했더니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자랑스러워해? 정말 좋은 질문이었죠. 생각해보면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은 우리 몸의 간이 알코올을 빨리 분해한다는 생물학적 특성일 뿐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건 노력의 결과니까요. 하지만 술을 잘 마시는 것은 노력이나 성취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음주는 200여 가지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간질환은 물론이고 심장병, 뇌졸중, 각종 암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제 대학 동창이었던 윤 교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항상 술은 내 특기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학술회의에 가서도 밤새 술을 마시고 다음날 멀쩡하게 발표하는 것을 자신의 능력처럼 이야기했죠. 그런데 55세에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4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음주량 자랑의 또 다른 문제는
사회적 압력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자랑 앞에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나도 저렇게 마셔야 하나? 나는 왜 이렇지? 같은 불필요한 고민을 하게 되죠. 동양의 전통의학에서는 술을 약과 독 사이에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적절히 마시면 기혈의 순환을 도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하면 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담은 주중지연이란 말이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한 말이라는 뜻인데 이는 술자리에서 한 말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술은 우리의 판단력과 언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적절한 음주는 사회적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마실 수 있는가를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뿐입니다. 술자리에서 진정한 멋은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품위 있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대화의 질을 높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술자리의 고수입니다. 5번째는 운전 실력 자랑입니다. 나는 접촉사고 한 번 낸 적이 없어. 나는 단속 카메라에는 안 찍혀. 내가 운전하면 늘 일찍 도착해. 이런 말들 정말 자주 들으시죠?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운전 실력 자랑의 심리적 배경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통제력에 대한 환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죠. 운전은 이러한 통제력 환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운전자의 93%가 자신을 평균 이상의 운전자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모든 사람이 평균 이상일 수는 없으니까요. 이를 우월성 착각이라고 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착각이 실제 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뛰어난 운전자라고 믿는 사람은 더 위험하게 운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속, 급정거, 난폭운전 같은 행동들이 더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몇 년 전 교통심리학 연구를 위해 택시기사님 100명을 인터뷰했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운전 실력을 가장 자랑하던 기사들이 실제로는 가장 많은 사고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고를 단순히 운이 나빴다 또는 상대방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설명했죠.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자아의 연장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 능력에 대한 비판은 종종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운전을 못한다는 말은 내가 무능하다는 말로 들리는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운전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하게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 활동입니다. 목적지에 5분 일찍 도착하기 위해 위험한 운전을 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요? 요즘은 내비게이션과 첨단 기술 덕분에 운전이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데라는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좋은 운전자는 자신의 운전 실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 환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동승자가 긴장하지 않고 다른 운전자에게 짜증을 주지 않으며 무엇보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진짜 운전의 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인간관계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다른 사람의 자랑을 들을 때 마치 실제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자랑을 들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신체적 위협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영역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무심코 한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나의 성취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능력과 성공, 열정을 표현하는 것과 자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당신은 어떤가요? 라고 묻는 방식이죠. 반면 자랑은 일방적입니다. 나는 대단해라는 메시지만 전달할 뿐 상대방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자랑은 종종 비교를 내포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당신은 이라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죠. 이런 비교는 인간관계의 불필요한 경쟁과 긴장을 만듭니다. 제가 살면서 만난 진정으로 대단한 분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성공한 기업가, 존경받는 교수님 등 정말 뛰어난 업적을 이룬 분들일수록 자신의 이야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작은 성공도 찾아내 주변에 알리며 축하해 주셨죠.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자연스레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저는 몇 년 전 한 노벨상 수상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이 당신은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였습니다. 3시간 동안의 대화에서 그분은 자신의 업적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분의 제자에게 물었더니 그분은 항상 성취는 나무의 열매와 같아서 가지가 열매를 자랑하지 않듯 우리도 자랑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불교의 공덕회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공덕을 다른 이들에게 돌린다는 뜻인데요. 자신의 성취와 행복을 타인과 나누려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성공을 자랑거리가 아닌 나눔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더 큰 행복과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국 당나라의 철학자 장자는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지혜롭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성공이란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아닐까요? 마치 꽃이 아름답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그 향기와 색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듯 우리의 삶도 자랑이 아닌 진정성으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의 예의와 매너, 책임감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높은 지위나 부를 가진 사람일수록 겸손하게 행동하고 그 힘으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때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제가 65년 인생을 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순간들은 자랑하는 순간이 아니라 나눔의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쁨에 함께 기뻐했을 때, 누군가의 슬픔에 함께 위로했을 때, 그리고 나의 작은 성공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을 때,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 작은 실천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면 잠시 멈추고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나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이런 질문들이 대화를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자랑이 마음 아프게 느껴지셨던 분들, 또는 내가 무심코 했던 말이 혹시 자랑으로 들리진 않았을지 걱정되셨던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외에도 자랑하면 안 되는 것들이나 혹시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소통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